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친 지난해, 한국 불교는 선제적인 산문 폐쇄와 엄격한 방역 지침, 연등의 전격 취소 등으로 코로나 극복에 앞장섰다. 멈춰버린 일상을 되돌리기 위해 가속화된 백신 접종. 코로나 극복이 가시화될 올해, 출가자 감소와 탈종교화 등 한국 불교의 당면 문제들은 부각될 것이다. 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한국 불교의 포스트 코로나 과제를 진단한다. 2020년 세계는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덮친 지난해는 우리나라의 자연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이른바 데드크로스의 원년이었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의 희망과 이후 가속화될 한국 불교 과제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비대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는 종단 안정을 토대로 한국 불교 발전에 주춧돌을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원만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은 종단 안정을 토대로 한국 불교 발전에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원만 추진을 위해 종단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한국 불교는 코로나19 속에서 국가 무형문화재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의 한국사찰 분황사와 세종시에 건립 중인 한국불교 문화체험관과 광제사,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군포교의 중심,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인구 절벽의 시대, 한국 불교의 당면 과제는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자연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종교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가사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 감소, 출가자 감소는 한국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한국 불교의 시대 전환을 위해 사부대종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는 때 아닌 경주 캠퍼스 이전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 등 인근 지하철 물론 수도권 인근으로 캠퍼스 일부 또는 정부 이전까지 포함하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폭탄 발언의 배경은 학령 인구 급감 때문입니다. 대학 정시 지원 전체 경쟁률이 지난 2019년 5.21대 1에서 지난해 4.6대 1, 올해 3.6대 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이 수시 전형을 강화하자 올해 지방대학의 경쟁률은 2.7대 1로 추락했습니다. 정시에서 모두 3번 지원할 수 있기에 3대 1 이하면 사실상 미달로 동국대가 경주 캠퍼스 이전을 포함한 난상 토론을 펼친 이유입니다. 학교가 굉장히 자리를 위치한 좋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 병원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학교도 그 병원 때문에 크게 발전을 못하는 그런 게 되게 있고 병원도 위치적으로 좀 경주 시내 가까운 데. 지난해 1월 선임된 이영경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은 이사회 중간 감사보고 이전부터 학제 개편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취업이 잘 되는 보건계열학과 신설을 검토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총장은 캠퍼스 이전 검토라는 이사회 극약 처방에 대해 말을 아끼며 우선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불교는 교회발 집단 감염 속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찰은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인식도 얻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님들이 하얀 고무신, 즉 백신을 신고 다니기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우스갯소리가 SNS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저출산 고령화는 레드크로스를 통해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은 학령 인구 감소의 여파는 지속될 것이고 가까운 미래 그 어떤 지역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OECD의 그 대학을 가는 인구가 한 40%가 가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68%였다가 지금 6%로 내려왔죠. 근데 2019년 현재 난 애들이 학교를 가려면 이제 2038년쯤 되는데 걔네들은 내 생각에는 OECD 40%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니까 한 50% 갈 거예요. 15만 명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수도권 더하기 거점 국립대학에서 받아들이는 정원이 12만 5천쯤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으로 지방대가 가는 건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옮기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질을 우선 단단하게 만들면서 옮겨야 거기 가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체질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자. 학사 부족 개편을 좀 잘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 수요에 맞는 취업을 가능하는 학과로 좀. 변화의 시대, 눈앞에 닥친 종립대학의 현실은 한국 불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조계종 주요 스님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이후의 한국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난달 25일에 만난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스님은 코로나 이전과 지금, 이후의 한국 불교를 논하기 앞서 코로나의 원인을 불교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식탐 등은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겼다며 불교적으로 탐욕은 괴로움의 과보로 이어지는데 그 괴로움을 해소시키려 다시 물질과 명예 등에 집착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류가 공업 중생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화두라고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그 코로나 발생의 그 원인이 그 인간들의 그 무리한 어떤 식탐에 의한 그런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 밝혀진 정설인 것 같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그 인과에 의해서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모두가 그 고통받는 그 공업적인 그 악보를 받지 않으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무리한 그런 욕심을 좀 줄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그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나갈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세계는 봉쇄되고 단절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절망의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거대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고 경기 부양을 위해 풀린 돈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변곡점에서 양극화는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주지이자 국제구호단체를 이끌고 있는 덕문 스님은 탐욕으로 생겨난 코로나가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로 인해 단절이라는 악순환이 사태 수습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제가 굿올드 자산은행이라고 하는 어린이 구호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필리핀의 빈민 지역에 많이 제가 봉사활동을 매년 나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느낀 것은 바로 옆 동네가 굉장히 필리핀에서도 부유하다고 하는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 높은 담벼락과 그 앞에 이제 기관총과 총을 들고 경비를 쓰고 있어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어요. 덕문 스님은 티끌 가운데 우주가 찰나 속에 억겁의 세월이 있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양극화라는 세계적 위기는 이미 한국 불교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찰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한 12,000명 정도, 또 정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등록된 사찰이 한 2,800여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관람료 사찰과 도심 사찰과 또 유명한 또 이렇게 주요 사찰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한 300개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대다수 2,500개 사찰들은 거의 뭐 그냥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 사찰을 유지 관리하는 정도, 그마저도 농촌 사찰에서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 상월선언회주 자승스님은 신도와 출가자, 재정 감소를 한국 불교의 3대 문제라고 지적하며 10년 내외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겨울 무문관 천막 결사를 하고 21일 동안 자비순례를 한 것은 총무원장 재임 8년 동안 느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소회했습니다. 대안도 없이 모두들 입으로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는다며 지금은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상월결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신도 감소가 최우선 과제예요. 신도 없는 불교가 그 종결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스님네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스님이 없는, 중개자가 없는데 불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도가 줄어드니까 재정이 점점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 불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신도 감소, 두 번째 출가자, 그 다음에 재정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10년 전후로 대안을 마련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식물 종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경상도 산간엔 주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신도가 없어요. 지난해 코로나 극복과 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동화사에서 시작해 강남 봉은사에서 회항된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 서울 진입을 앞두고 양평에서 펼쳐진 대중공사 현장에서는 조계종 내부에서 논의되던 재정 공영화가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이를 강조했던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재정 공영화는 출가자와 신도 감소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수입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재분배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그 배정을 하고 또 그런 재정 건전성과 또 그 투명성을 더욱 이렇게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선 가장 시급하고 또 적절한 곳부터 재정을 투입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 수월성이 훨씬 담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 운영이 이제 원활하게 되면 수행과 그 포교에 있어서 더욱 활발한 그런 이제 시너지 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출가자 감소나 또 불자 감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신도와 출가자, 재정 감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재정 공영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크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말사 모든 사찰 재원들을 종단이나 교구에서 이렇게 집중 관리해서 어려운 사찰들의 재분배를 통해서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종단도 논의할 시점은 분명히 됐지만 쉽게 그게 이루어지겠는가라는 회의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영제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못하겠다 한다면 최소한 그 사찰에 대한 본사 말사에 대한 특별 분담금 사찰이라든가 또 지경 사찰의 확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고 또 문화적으로 특색이 있는 곳, 또 템플스테이라든가 또 도심 사찰과 농촌 사찰에 대한 특화된 사찰을 분류해서 어떻게 그 사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진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더욱 벌어진 양극화 등의 세계적 위기는 한국 불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러하기에 재정 공영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스님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종단의 그 시급한 현안에 대한 기획, 그리고 또 미래의 그 중장단기 그런 청사진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합된 그 종합연구소가 좀 설립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매년 그 종단에 소속한 그 본말사 또와 함께 그 연중 그 대법회를 전 종단적으로 상시 개최해서 불자와 종단의 기세를 좀 떨치고 또 불자들로 하여금 그런 자긍심 또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또 한국 불교의 위세를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불교적인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이 개인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기적인 생각, 특히 이제는 공업 중생처럼 내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같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깨닫고 그 자비정신을 같이 펼쳐야 된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불교에서는 바루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또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그 공동체적인 정신. 서울 도심에 있는 조계종의 한 사찰이 이러한 해법을 실천한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조 이성계에 창건된 조선왕실의 첫 원찰 서울 도남동 흥천사에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전법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흥천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처승의 불법 점유로 쇠락할 대로 쇠락했습니다. 당시 조계종단 내에서 매각을 검토할 무렵 사찰 땅을 지키겠다는 무산 스님의 의지와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의 뒷받침 속에 지난 2011년 금곡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후 도량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사찰 토지를 점유한 22가구 60세대 주민들과 합의를 하고 사찰 땅을 다시 찾는 과정은 지난했고 막대한 재원과 노력이 요구됐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한 이것저것 들어간 돈이 한 400억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다 가능한 것은 여기 모이신 우리 신도님들의 지극한 정성.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만 하면 잘 되는 절. 어디세요 그 절이? 박수 한번 치고 얘기를 하죠. 우리 절 이름이 흥천사라. 여기서 뭐든지 오기만 하면 흥하는 거야. 지난달 25일 새롭게 낙성된 흥천사 전법회관에서 만난 회주 금곡 스님은 서울과 지방
도심과 농촌 사찰을 가리지 않고 사찰 재정 문제 해법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서 스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면 사찰로 신도들과 지역민들이 찾아오고 늘어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불사 또한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찰이 지역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이들이 심신을 쉬어가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량 정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어린이집을 짓고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연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탈종교화 등으로 인한 한국 불교의 위기가 사람에게서 왔기에 해법 또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특히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 계층별로 나누자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런 노인잔치 및 이런 것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사찰을 찾는다면 그 사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희망이 보이고 그 희망이 모여서 꽃을 피울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사람 속에 사람을 떠난 곳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근본이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와 한국 불교는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아니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화, 인구 급감, 수도권 집중화 등 이미 진행되어 오던 과제들을 더욱 절실하게 강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코로나가 점차 극복되어가고 있지만은 한번 경험했던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언제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 불교의 과제를 인식하고 대처한다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겁니다.